Okay, number 5, Cameron George from Australia. Number 5, Cameron George. Hey, thank you. Backstage. Thank you. Okay, 인터뷰하러 갔어요. This one. Number 46, Natalia from Thailand. 네, 인터뷰하러 가시면 됩니다. Participations and your show will be on. 무서워. 확실히 사진 못 찍네 지금.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One. 김성욱 선수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게 약간 백치미가 있어요. 백치미가 있고 약간 허당입니다. 그래서 출국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권을 봤대요. 여권을 봤는데 이제 스마트 패스 그거를 하려고 여권을 봤는데 이제 만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출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권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오늘 출국 날인데 개측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급히 알아봐서 저기 인천 공항을 가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서 겨우겨우 시간에 딱 맞춰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죠. 우선은 사라 같은 경우는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가장 사라가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합 준비를 하던 찰나에 엄청 힘들어 하기도 했고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상의를 했고 너무 힘들어 했지만 결국에는 잘 이겨내고 시합을 무사히 마쳐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사라한테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합이었던 것 같고, 성욱이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갈피를 잡지 못했던 컨디셔닝과 다이어트 상태를 이번 시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자기만의 데이터를, 중요한 데이터를 조금 확보한 시합이어서 성적을 2등한 것도 너무 잘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자기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성욱이는 한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선수들에게 가장 조금 중요한 요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결과 값을 보고 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프로쇼에서는. 아무리 IFBB라고 하는 단체에서 규정하는 룰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상대평가고 그날 나온 선수 안에서 단점이 가장 적은 선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마다 오는 헤드 저지의 성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 헤드 저지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피드백도 항상 다 받았었고, 그래서 피드백 받을 때마다 요청했었던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부분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는 힙의 볼륨이나 전체적인 몸의 볼륨보다는 컨디셔닝, 수분이 안 잡히는, 특히 후면 포즈를 했을 때 엉덩이에 우리가 말한 힙테일, 힙 꼬리 선이 명확하게 수분감 아예 없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저지였어요. 그래서 사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아쉽게도 성욱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가장 성욱의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하체의 수분감, 그리고 특히나 엉덩이 근육이 너무 큰 친구여서
근육이 정말 많아요, 성욱이가. 엉덩이 근육이 정말 큰 친구여서 생각보다 그 부분의 수분감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그 헤드 저지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힙에 대한 컨디셔닝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쵸? 몇 명 있었죠. 우선은 가장 많이 시합을 같이 뛰었었던 레나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도 계속 발전하고 계속 시합을 뛰는 친구라.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시합을 제가 알기로 한 3-4번 뛰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 다이어트적인 부분, 엉덩이 뒤쪽의 수분감적인 부분을 피드백을 받았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이번에 시합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엄청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그 피드백 때문에 이를 갈고 지금 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었어서 그 친구를 염두를 조금 했었고, 그리고 18살짜리 그 필리핀인가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연도 2월 달에 머슬 컨테스트에서 프로카드를 땄는데 그 프로카드 딸 때도 이미 웬만한 프로보다 좋았어요. 저도 너무 놀랬고. 근데 그 선수도 그 2월부터 지금까지 아마 한 시합 한 4-5개 뛰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일정한 컨디셔닝, 좋은 몸을 가지고 계속 2-3등을 했던 친구라 이번에도 이 친구는 실패가 없겠구나 라고 예측을 했고, 그 선수를 또 데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이제 태국의 사라 라이벌처럼 항상 한 4-5년 전부터 계속 같이 뛰었는데 사라가 한 번도 못 이긴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도 한 4번인가 올림피아를 갔었고, 항상 나올 때마다 좋은 몸을 만들어서 왔는데 이번 연도부터 몸의 쉐입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라가 한 번도 못 이긴 아시아 선수였어서 이번에는 사라가 꼭 한번 그 친구는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사뿐히 이겼기 때문에 그 친구까지 좀 생각을 했었고, 나머지 선수들도 당연히 출중한 선수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의 선수들이 가장 조금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그 이제 케어 선생님도 사라를 케어할 때 이제 제 의견을 묻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부 쪽이랑 소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장기 케어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바디 케어 컴퍼니라고 해서 정재현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케어를 진행하는 이제 선생님 중에 다른 선생님이 이제 사라 케어를 맡아서 해주셨는데, 제가 옛날부터 되게 많이 봤던 분이셔요. 정재현 선생님은 또 워낙 유명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케어 자체는 되게 옳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총괄을 조금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제가 지향하지 않는 케어 방법은 절대 못 받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케어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케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맡겼고, 다행히도 사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디셔닝을 잘 회복을 한 것 같아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죠.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해요. 원래는 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 이번 연도부터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했을 때의 확률보다 안 했을 때 더 좋은 몸이 나올 확률이 많고, 결국에는 내 몸이 준비가 됐다고 하면 수분 조절, 밴딩 로딩, 그러니까 밴딩 로딩을 통틀어서 수분 조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물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보다 물에 훨씬 민감해요. 지방 분포도 높고 수분 분포도 아예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도는 수분 대사, 그 다음에 신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신장의 능력, 몸에서 돌고 있는 이 수분들이 남자랑 여자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사라도 성욱이도 어떠한 수분 조절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도 그대로 먹고 시합 당일날도 편안하게 조금, 시합 당일날만 평소보다 아주 약간 줄인 정도? 그 정도만으로도 여성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거 전문 용어긴 하지만 이런 알도스테론이 생각보다 남자보다 빨리 발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채워지는 시간보다 여자는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유로 이번에는
밴딩 로딩, 수분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힙이죠. 힙이었고 힙에 펌핑을 하고 수분을 좀 잡아두기 위해서 상체는 먼저 아예 건드리지 않았고 힙부터 시합 한 20분, 30분 전부터 힙을 먼저 좀 치기 시작했고요. 제가 하는 이렇게 수분을 조금 잡아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힙 펌핑을 최대한 좀 잘 유도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어차피 사라성욱이야 어깨나 다른 부위는 금방 올라오기도 하고 한두 세트만 해도 무대에 올라갈 정도가 돼서 그거는 이제 백스테이지 들어가서 어깨 펌핑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NS 프로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팟캐스트 할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얘는 프로틴 블렌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획기적으로 프로틴 안에 알갱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뭐냐면 이 곡물처럼 과자처럼 씹는 게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맛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맛있었고요. 뭐 딥초코뿐만 아니라 다른 맛도 다 엄청나게 맛있고 여기에 이제 곡물이 들어서 그 은은하게 나는 그 선식이라고 하나? 그런 선식 맛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맛있다고 느끼는 제품이고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스탠다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이제 씹는 것도 안 들었을 뿐더러 기본적인 베이스, 프로틴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전에 많이 먹어봤던 맛이네 할 수 있는데, 이 블렌드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오히려 되게 정말 맛있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만한 프로틴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블렌드 제품은 단백질이 27g 들었어요. 그래서 한 스쿱을 뜨면 이렇게 한 스쿱이 50g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g에 2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 나서 섭취하시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중간에 크런키 제품이, 과자 제품이 좀 들어있어서 먹을 때 좀 씹으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그냥 느낌상 조금 더 포만감이 생기지 않나, 이런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하는 NS 프로틴의 블렌드 제품 여러분도 한번 섭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FBB 비키니 프로 김성우입니다. 첫 시합은 21살이었고 이제 제대로 쭉 뛰기 시작한 거는 24살부터 해서 지금 10년 차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4월, 5월에 있는 시합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1월부터. 근데 이제 중간에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오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게 좀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술 자체가 좀 잘 됐어요. 목 시술도 잘 돼서 그런 이제 통증 같은 게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 주변 분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담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다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꿈에서. 전쟁이 나서 막 도망가고 막 쫓기고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눈 뜨자마자 이제 네이버에 이 꿈 해몽을 쳐봤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좀 회피하고 싶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무대 위에 있는 제 모습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요 몇 년을 보면은 내 스스로 이제 만족하지 못할 몸으로 이제 항상 올라갔어서 제가 만족할 몸으로 그 무대에 올라가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항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수분 보유량도 많고 수분이 잘 차고 이런 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그 수분에 대해서는 제 컨디션을 잘 아직은 못 잡은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제 수분이 차고 그런 컨디셔닝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서는 그런 수분감 이런 부분에선 그래도 개선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대만을 못 올 뻔했거든요. 원래는 예약을 다 해놓고 그 출국하는 날 제가 진짜 일찍 눈을 뜬 거예요.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원래는 온라인 체크인을 안 하는데 그날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이제 그걸 하려고 들어갔는데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 안 남았다고 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알아보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온라인 체크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다 알아보고 하니까 그 긴급 여권이 된다고 해서 그게 또 김포에서는 안 되고 인천에서 된다 해서 다시 또 인천에서 가는 거를 비행기 티켓을 끊고 바로 가서 긴급 여권을 만들고 여기 오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IFBB 비키니 프로 최사라입니다.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되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서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매 시즌을 하면서 이 먹고 싶은 게 달라져요, 꽂히는 게. 근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제가 10년 동안 시즌을 하면서 뭐 하나에 꽂힌 음식이 없어요. 뭐가 먹고 싶다 이것보다는 이제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어서 먹고 싶은 게 조금 뒤로 밀려난?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져 있는 상태로 이제 시즌에 이번에 들어와서 그거를 좀 풀고 싶은 거? 힘들어서 쉬고 싶어 이것보단 이제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뭐 슬픔을 내가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고 어쨌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즌을 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독해져야 되니까 일단 참자. 이 슬픔은 끝나고 풀어버려야지 라는 그거. 그래서 진짜 뭐 운동, 식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상을 깨고 계속 울고도 싶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집에 있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딱 이거 같아요. 빨리 이 마음에 있는 이거를 풀어내야 뭐가 됐던 뭐 울던 어디 혼자 여행을 가던 진짜 막말로 막 술을 먹던 막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게 다 걸려 있으니까 그걸 못해서 그게 조금 좀 마음이 풀어지고 싶은데 내가 풀지 못하고 억지로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그 하루하루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올림피아 끝나고 이제 올해 딱 7개월 만에 무대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싶다? 진짜 빨리 하고 싶다? 제 스스로 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행복함이 정말 컸고 그만큼 이제 뿌듯함도 있고 그거에 따르는 이제 성취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즐거워서 일단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이것들을 해냈을 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가 되게 기뻐했어서 그가 기뻐하는 그 행복도 저한테 왔을 때 더 큰 행복이 돼서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뭐 여성 종목이 그렇지만 이 종목에 따라 조금씩 그 여성의 비율이나 뭐 이제 근육량 이런 컨디셔닝이 달라지지만 비키니가 가장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종목 중에 여성스럽지 않아 하는 종목은 없지만 제 기준 비키니라는 종목이 전반적인 이 여성성의 밸런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생각하는 그 여성의 미를 갖추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 매번 시즌하면 이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직전의 무대에서 받았던 피드백 그거를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고 그걸 중점을 두고 이제 식단을 하죠. 올림피아가 마지막이었고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저는 그래도 피드백이 막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아서 저의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후면부에 대한 그런 볼륨이나 그런 모양적인 부분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올해 첫 무대지 앞으로 올림피아까지 계속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잖아. 그거 치고 일단 오늘만 봐도 작년 대비 좋아졌고 분명히 올해 올림피아 9월 말에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엄청 크게 뭐가 기억에 남아? 이건 없어. 근데 오히려 나는 이게 좋은 게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냥 정말 무단하게 무탈하게 그냥 갔다는 것 같아서 크게 막 생각이 튀는 건 없어. 이렇게 알아? 못 받고 있어. 뭐? 그럼 네가 문을 안 열겠지. 탄수를 좀 넣어. 80만 넣어. 쌀밥 80을 넣고 이거랑 같이 먹고 11시간, 12시간, 1시. 지금 쌀밥 한 80이랑 얘를 먹고 1시쯤에 쌀밥 80을 한 번 더 넣어. 쌀이랑 소금이랑. 그때는 단백질 넣지 말고. 그리고 2시 반에 쌀밥을 한 번 더 넣어. 줄이지 마 소금. 지금 됐어. 쌀밥만 지금 오전에 넣어놔. 계란은 그대로 먹어? 저녁에 몸 보고 살짝 쫄렸다가 80씩만 넣어. 많이 넣지 말고 80, 그 다음에 1시 반쯤에 80 한 번 더 넣고 2시 반쯤에 80을 한 번 더 넣어. 너 엉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야 돼. 아니면 지금처럼 다 털려. 하도 커가지고. 근데 그게 막 탄력 있게 털리는 느낌이 아니야. 너무 커서. 뭔지 알아? 브릿지 할 때 조심해. 다시 하고. 엉덩이 좀 더 밀어보자. 거기서 무릎을 약간 뒤로 핀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서야 돼, 성우가. 무릎 굽히지 마. 알겠지? 그냥 무릎을 쭉 피면서 엉덩이 잡는다고 생각해. 다시 프런트. 또 이럴 때 지금도 탕탕탕탕탕 한 5번 털렸어. 그러면 그게 탄력처럼 안 느껴진다고. 부해 보여 되게. 백을 잡고 무릎 좀 더 펴봐서 더 뒤로 민다고. 그렇게 펴. 살짝 펴서 해. 펴서 해. 일로 끼우지 말고 일로 와야 돼. 너 일로 와야 돼. 성우가 일로 더 상체가 와야 된다고.
그리고 너무 측면으로 틀려고 해. 그렇지, 좀만 덜 틀어야 돼. 이게 맞아. 너무 오버하지 마. 나쁘지 않아. 좋아. 너 여기 서? Gentlemen，我们在场休息10分的颁奖。 차렷. Everyone, see you after. 백. Front lat spread. 잡혀봐. Face front. Okay, ladies. Turn around, face the back. And 40. And 43 change. Let's try that again. 40 and 43 change. And 40, 39 and 50 change. Turn around, face the back. The fourth place is number 39, Rena Ajima from Japan. The third place, number 50, Chen Chu-young from Vietnam. 오! 와! 와! Thank you. 합주다! And please give it a spotlight. The second place, number 43, Kim Sung-young from South Korea. Thank you. In the first place, please raise your card above your. 심정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제가 피디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욱이랑 사라가 1, 2등 할 것 같은데 전 개인 포즈 보고 느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그 필리핀 18살짜리 친구가 또 너무 좋게 나와서 사라랑 1, 2등 자리에서 비교 심사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의 조금 포징에 약간의 어떠한 제가 느끼는 문제로 이거는 성욱이가 이겨야 되는데 성욱이랑 1, 2등 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되게 있었고 다행히도 결과론적으로는 그 순위가 바뀌었긴 하지만 처음에 조금 쫄았던 게 1, 2등 순위가 바뀌나? 전 사라는 조금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과 컨디셔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가 성적이 바뀌나? 1, 2등이 무슨 힙에 대한 볼륨 때문에 바뀌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쫄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성욱이랑 이 2등 친구랑 바뀐 거여서 파이널 때 이렇게 등수가 변환이 됐죠. 결국에는 이제 삼투압이죠. 삼투압이고 결국에는 미네랄과 결국에 물을 잡아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성욱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운동할 때 이제 계속 소금물을 먹어왔고 소금을 계속 챙겨왔고 성욱이라는 친구는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수분에 너무나도 몸이 민감하고 반대로 수분이 몸에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헐렁거려요 다.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헤비급 보디빌더처럼
소금을 먹어왔고 계속 소금물을 달았었고 이제 대만 도착해서도 거기서 계속 소금물 먹으라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넣었던 거고 백스테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맹물을 먹어버리면 이뇨가 돼버려요. 못 잡아둬요. 그래서 성욱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금물을 통해서 조금 수분을 잡아둬서 근내 수분이 조금 밀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들보다 한참 빨라요. 그래서 조금만 물 타이밍을 놓치면 평상시에도 떠버려요, 바로. 우선 솔직히 사라의 프레젠테이션 가지고는 솔직히 그 어떤 누구도 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죠. 한 번도 저름도 없었고 제가 사라를 10년을 봤는데 사라의 첫 무대, 10년 전 첫 무대도 잘했어요. 그때도 와 소리 나게 잘했고 지금도 그게 정돈이 돼서 와 소리 나게 잘하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월드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정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사라는 프레젠테이션에 문제는 없고 성욱이 같은 경우는 제가 내려와서 조금 혼을 냈던 게 프레젠테이션 부분이었어요. 성욱이가 오랜만에 또 시합을 뛰어서 그런지 긴장도 했을 거고 되게 정신 없는 상태로 무대를 올라가서 조금 실수를 많이 했어요. 번호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포즈 취하라고 해도 걸어가지도 않고 몇 번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저지들은 그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성욱이가 그런 부분을 예선전에서 실수를 해서 제가 성욱이한테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성욱아, 내가 봤을 때는 사라에 대해서 너가 몸이 크게 절대 뒤지지 않아. 좋으면 좋았지. 다만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예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사라한테. 내가 그 얘기 정확히 끝나고 바로 얘기했어요. 예선 끝나고. 그 부분은 당연히 성욱이도 알 거예요. 성욱이도 알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 당연히 사라는 전공자, 무용 춤을 췄던 전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성욱이가 사라랑 똑같은 패키지를 가져와도 사라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봤을 때 성욱이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욱한 마음에 내려오자마자 그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엘의 무대를 봤을 때는 그 정도? 프레젠테이션. 이제 피드백도 보완해야죠. 피드백 보완하고 올림피아 무대는요. 일반 프로쇼와는 좀 달라요. 다르고 컨디셔닝 잡는 거 다르고 다이어트 상태 좀 다르고 포징도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도 그래도 제가 이제 이번에 가면 8번째 올림피아를 가거든요. 그래도 저도 나름 많이 올림피아를 경험을 하고 그들의 성향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포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풀어야 되는지 무게중심을 발가락에 놔야 되는지 뒤꿈치에 놔야 되는지 그 모든 세세한 것까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토대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을 끝나고 원래 중국도 갈까 했지만 늦었어요. 참가 신청을. 그래서 지금 성욱이가 몸 컨디션도 좋고 생활 패턴도 환경도 지금 좋기 때문에 8월 달에 있는 재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팬 프로쇼를 뛰고 그 다음에 있는 몬스터짐 아시아 챔피언십까지 우선 최선을 다해서 목표는 올림피아 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1등을 해서 지금 4점을 대만에서 땄거든요. 2등이 4점이에요. 그래서 1등을 하면 14점이 되는 거고 2등 2번을 하면 8점에서 12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간당간당하게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포인트로 갈 수 있는 25명 선수의 마지막 포인트가 11점이에요. 11점. 그래서 우선 최대한 노력을 해서 1등 두 대회에서 1등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도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다. 전면시의 컨디셔닝 상태 너무 좋았는데 후면에서 워터, 수분감을 조금만 더 뺐으면 좋겠다가 피드백이었고요. 사라는 피드백을 안 준다고 했어요. 그냥 없다.
안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올림피아를 데뷔를 해서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엉덩이 볼륨이었죠. 엉덩이 볼륨. 나머지 패키지는 그대로 알아. 엉덩이 볼륨. 굳이 신경 쓰자면 엉덩이 볼륨을 채워와라 라는 게 피드백이었습니다. 저한테 사라 성욱은 이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워너비즈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문신이 많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쪽 팔에는 제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이쪽 팔에는 제가 살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신념들, 문신하는 사람들 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저한테는 좀 특별해요. 워너비즈라는 거. 왜냐하면 이 워너비즈가 곧 저예요. 이거는 제가 20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시간과 열정, 모든 거를 다 불태웠던 거기 때문에 이 워너비즈가 곧 전데 워너비즈가 곧 사라 성욱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성욱이 없었으면 지금의 워너비즈는 절대 없다. 그건 확실해요. 그 친구들이 만들어졌고 그 친구들 때문에 지금의 워너비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사라 성욱은 저한테 의미보다는 그냥 워너비즈 그 자체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고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생보다는 그냥 이 친구들한테도 아마 이게 삶일 거예요. 사라 성욱이 이 바디빌딩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친구들도 없었을 거고 지금의 사랑도 받지 못했을 거고 뭐 딴 쪽으로 더 잘 됐을 수 있겠죠. 근데 사라 성욱한테는 고생했다라는 어떠한 말보다는 앞으로 좀 꾸준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서 어떠한 이러한 감정들을 사람들한테 최대한 표출하지 말고 좋은 기운만 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듬뿍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답니다.